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란 북서부 산악지대, 영하의 밤 공기를 뚫고 국경을 넘고 있는 전사들. 이들의 이름은 쿠르드족, 스스로를 페시메르가라고 부릅니다. 쿠르드어로 죽음에 맞서는 자라는 뜻이에요. 4천만 명. 세계에서 독립국가를 갖지 못한 민족 중 가장 큰 규모. 그런데 이 사람들, 지난 100년 동안 강대국에 최소 8번 이용당하고 버려졌습니다. 8번이요.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요. 왜일까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이번이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걸 아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란 전쟁의 진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편의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쿠르드족.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4천만 명입니다. 캐나다보다 많고 폴란드보다 많고 네덜란드보다 많아요. 이 나라들은 전부 유엔에 자리가 있고 올림픽에 깃발을 걸고 전 세계에 대사관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에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없이 남의 나라 4곳에 쪼개져 살고 있는 겁니다. 터키에 2200만, 이란에 900만, 이라크에 600만, 시리아에 200만. 중동 지도를 펼치면 터키 동남부에서 이란 북서부까지 거대한 초승달 모양으로 걸쳐 있는 지역. 이곳을 쿠르디스탄이라 부릅니다. 쿠르드족의 고향이죠. 그런데 이 고향에 자기네 깃발을 꽂아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단 11개월. 1946년 1월 이란 북서부의 작은 도시 마하바드. 이곳에서 카지 무함마드라는 지도자가 쿠르디스탄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쿠르드 역사 수천 년 만에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한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소련이 뒤에서 밀어줬기 때문이에요. 2차 대전 직후 소련이 이란 북부를 점령하고 있던 틈을 탄 겁니다. 그런데 서방의 압력에 소련이 물러나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란군이 밀고 들어왔고 그 꿈 같은 나라는 11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카지 무함마드는 공개 교수형에 처해졌고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강대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쿠르드족을 이용하고 이익이 사라지면 버린다. 이 패턴 앞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쿠르드족에게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 쿠르드어로 지치안 페 베투 헤발 니닌. 처음 들으면 좀 멋있는 시적 표현 같죠? 아닙니다. 이건 시가 아니에요. 이건 100년간 반복된 배신의 요약입니다. 자, 그 배신의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쿠르드족은 영국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는 데 도와주면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겠다. 실제로 1920년 세브르 조약에 쿠르드족 자치가 명시됐고 조건이 맞으면 독립까지 가능한 길이 열렸습니다. 종이 위에서나마 나라의 윤곽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3년 뒤 1923년 로잔 조약에서 이 모든 약속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으면서 쿠르드족의 고향은 4나라로 찢어졌어요. 첫 번째 배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1946년 마하바드 공화국, 소련의 지원으로 세운 나라, 소련이 빠지면서 붕괴. 두 번째 배신. 자,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배신이 나옵니다. 1970년대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이라크 정부를 견제하려고 이란의 팔레비 왕조와 손잡고 이라크 쿠르드 반군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퍼부었습니다. 쿠르드족은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1975년 이란과 이라크가 알제 협정으로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순간 하룻밤 사이에 무기 지원이 끊깁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요. 쿠르드족은 전쟁터 한복판에 무방비로 버려졌습니다. 이때 키신저가 한 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비밀 공작을 선교 활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도운 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다. 세 번째 배신.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여기서부터가 더 참혹합니다. 1988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족에게 화학 무기를 씁니다. 이름하여 안팔 작전. 할라부자라는 도시에 독가스가 뿌려졌고 하루 만에 약 5천 명이 숨졌습니다. 현장 사진에는 아이를 안은 채 쓰러진 어머니, 학교 가방을 맨 채 길바닥에 누운 아이들이 찍혀 있습니다. 자국민에게 화학 무기를 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례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진들을 세계가 보고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편이었거든요. 네 번째 배신. 침묵이라는 이름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뒤 또 당합니다. 1991년 걸프전이 끝나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국민에게 직접 호소합니다. 봉기하라. 독재자를 끌어내려라. 쿠르드족은 이 말을 믿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시아파도 남부에서 봉기했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미군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군대가 헬리콥터를 띄워서 수만 명을 학살하는 걸 그냥 봤어요. 다섯 번째 배신. 다만 이번에는 국제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미국이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정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배신의 잔해 위에서 겨우 반쪽짜리 희망이 싹튼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닙니다. 이 패턴이 21세기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2014년 중동에 악마가 등장합니다. ISIS. 이슬람 국가를 자칭하며 이라크와 시리아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이 괴물 앞에서 세계 최강 미군조차 지상전을 꺼렸습니다. 누가 나섰을까요? 쿠르드족입니다. 시리아의 코반이라는 작은 도시, ISIS가 사방에서 포위하고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쿠르드 전사들이 맨몸으로 버텼습니다. 도시의 70%가 파괴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코바니 전투는 ISIS를 멈춘 전투로 역사에 기록됐고 쿠르드족은 하루아침에 세계적 영웅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쿠르드 군대의 약 40%가 여성이었습니다. 40%요. 세계 어떤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율이죠. YPJ라고 불리는 여성 수호부대. 이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ISIS와 맞싸웠어요.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ISIS 전사들도 이 여성들을 무서워했습니다. ISIS 내부에 이런 미신이 퍼져 있었거든요. 여자한테 죽으면 천국에 못 간다. 순교하면 72명의 처녀가 기다린다는 그 천국, 그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실제로 쿠르드 여성 전사들이 전선에 나타나면 이시스 병사들이 도망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던 자들이 여자 앞에서 도망친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 북부 신자르에서는 ISIS에 의해 학살 위기에 놓인 야지디족을 쿠르드 전사들이 구출합니다. 약 5만 명이 산꼭대기에 갇혀 굶어 죽어가고 있었는데 쿠르드족이 산길을 뚫어서 탈출로를 만든 겁니다. 이런 전투를 거치면서 쿠르드 전사 약 11,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을 대신해서요. 그래서 미국이 보답했을까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동부에서 미군 철수를 발표합니다. 그 순간 터키가 쿠르드 지역에 폭격을 시작했어요. ISIS를 함께 무찌른 동맹이 전화 한 통으로 버려진 겁니다. 여섯 번째 배신. 당시 시리아 최전선에 있던 미국 그린벨의 특수부대원이 팍스뉴스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 경력에서 처음으로 부끄럽습니다. 미국의 정예 중의 정예가 자기 나라를 부끄러워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초 시리아에서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 새 정부를 지지하며 쿠르드 자치 세력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끊었습니다. 쿠르드족이 수년간 피를 흘려 지켜낸 영토의 80%를 잃었어요. 일곱 번째 배신. 자, 여기까지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6년 3월 여덟 번째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시계를 2025년 말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란 국내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물가는 폭등하고 경제는 바닥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2022년에 마흐사 아민이라는 22세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됐다가 사망한 사건. 그때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아미니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지나, 쿠르드어 이름입니다. 이란 정부가 쿠르드어 이름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식 이름 마흐사를 써야 했던 거예요. 이름조차 빼앗긴 거죠. 그리고 그때 전 세계로 퍼진 구호, 여성, 생명, 자유. 이것도 원래 쿠르드어입니다. 진, 지안, 아자디. 쿠르드 여성 저항 운동에서 시작된 구호가 이란 전체를 뒤흔든 겁니다. 자, 그 불씨가 2025년 12월 28일에 다시 폭발합니다. 이번에는 물가 폭등이 도화선이었어요. 시위가 테헤란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번졌고 2026년 1월 5일 이란 쿠르드 정당들이 뭘 했냐면 총파업을 선언합니다. 1월 8일 쿠르드 지역 50개 이상 도시에서 가게 문이 닫혔어요. 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2022년 아미니 시위 이후 처음으로 쿠르드족이 이 정도 규모의 집단행동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쿠르드 무장단체가 선을 넘습니다. 시위를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란 혁명 수비대를 직접 총으로 공격한 거예요. 이란 정부 연계 매체조차 쿠르드족이 현장 단계에 진입했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말이 좋아 현장 단계지 사실상 무장 봉기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반전입니다. 2월 22일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노선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수십 년간 따로 놀던 이란 쿠르드족 5개 주요 정당이 하나로 뭉칩니다. 이름은 이란 쿠르디스탄 정치세력 연합. 마하바드 공화국의 후예 터키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PKK의 분파까지 물과 기름 같은 5개 정당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이란 정권 전복과 쿠르드 자결권 실현. 이런 연합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6일 뒤 2월 28일 모든 것이 바뀝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한 겁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콤, 케르만샤. 그리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합니다. 86세, 1989년부터 이란을 통치해온 사람이 폭격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기둥이 부러진 거예요. 쿠르드족에게 이 순간은 뭐였을까요? 80년 만에 찾아온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3월 2일 쿠르드 연합이 첫 번째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란군에게 이슬람 공화국의 잔재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라고 호소한 거예요. 같은 날 PKK 이란 분파는 주민들에게 자치위원회와 자위위원회를 결성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쿠르드 연합 내부의 온도는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움직임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미국의 CIA와 이스라엘의 모사드. 사실 이스라엘과 쿠르드족의 관계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5년에 이라크 쿠르드 반군의 비밀 메시지가 모사드에 전달된 게 시작이었어요. 이후 모사드는 쿠르드 정보기관인 파라스틴의 설립을 직접 도왔습니다. 60년 된 비밀 동맹이 있었던 거죠.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이란 쿠르드족을 지상군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은 이스라엘의 네타냐야후 총리와 모사드에서 먼저 나왔고 CIA가 합류한 겁니다. CNN은 CIA가 전쟁 발발 수개월 전부터 쿠르드 단체들의 무기를 지원해 왔다고 보도했고 ITV 뉴스는 2025년부터 이란 서부로 무기가 밀반입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지금 이란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쿠르드족의 군사적 역량 상당 부분이 미국이 키워준 겁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ISIS와 싸우면서 미군에게 훈련받고 미국 무기를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미국이 한 대리전을 위해 양성한 전사들을 또 다른 대리전에 투입하려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 지도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광범위한 미국 항공 엄호를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편이냐, 이란 편이냐,
선택하라. 쿠르드족 입장에서 이 제안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비린내가 나요. 왜냐하면 이 말을 예전에도 들어봤거든요. 정확히 같은 말을요. 그리고 그 끝은 매번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쿠르드족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80년 만의 기회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없다고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리아에서 당한 게 엊그제인데 또 당할 거냐고 경고하고 있어요. 알자지라 인터뷰에 나온 중동 전문가의 말이 뼈를 때립니다. 쿠르드 지도자들은 어제 찔린 칼의 상처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 시리아에서 SDF가 미국에 버림받은 게 불과 몇 주 전 일이거든요.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의 대통령 네치르반 바르자니는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쿠르디스탄은 어떤 분쟁이나 군사적 확전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3월 5일 쿠르드 무장단체들 스스로도 지상 공세가 시작됐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부인했어요.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관계자는 국경을 넘은 이라크 쿠르드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날인 3월 6일 이란 쿠르디스탄 민주당의 고위 인사가 이스라엘 매체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합니다. 우리의 대규모 병력이 이미 이란 안에 있다. 정권에 대한 군사행동을 최대한 빨리 시작할 것이다. 부인과 확인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엇갈릴까요? 이건 쿠르드족이 내부적으로 치열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뛰어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줄다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터키입니다. 이걸 빼놓으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아요. 터키에는 쿠르드족이 2,200만 명 살고 있습니다. 터키 전체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에요. 터키 정부는 40년 넘게 쿠르드 무장단체 PKK와 전쟁을 벌여왔고, 이 과정에서 4만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래서 터키 입장에서 이란 쿠르드족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는 건 악몽이에요. 자기네 쿠르드족에게 불씨가 튈 수 있으니까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번 쿠르드 연합에 터키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PKK의 이란 분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터키 국방부는 즉각 반응했어요.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했지만 번역하면 이겁니다.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위치에 놓인 겁니다. 미국의 나토 동맹이라는 의무와 쿠르드 자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사이에서요. 심지어 일부 분석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터키가 이란 정부와 손잡고 쿠르드 봉기를 함께 진압하는 것.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로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기 군인을 이란 땅에 보내기 싫어요. 미국 국민 여론도 또 중동 전쟁이냐는 반응이 강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다방면으로 전력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대신 싸워줄 지상군. 그 역할을 쿠르드족에게 맡기려는 겁니다. 쿠르드족 입장에서 원하는 건 뭐냐? 비행 금지 구역. 1991년에 이라크에서 했던 것처럼 하늘만 막아달라는 거예요. 한 쿠르드 관계자의 말이 이걸 정확히 요약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미국이 정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줄까요? 하메네이는 죽었지만 이란 군대는 아직 건재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여전히 수십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이미 쿠르드 기지가 있는 이라크 에르빌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어요. 파크 전사 최소 1명이 사망했고, 이란은 같은 날 쿠르드 무장 세력이 이란에 진입하면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의 모든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볍게 할 수 있는 협박이 아니에요. 이 전체 구도를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이번에는 다를까? 지금 쿠르드족 앞에 놓인 판을 보면요. 하메네이가 죽었습니다. 이란 역사상 최고 지도자가 제거된 건 처음이에요. 80년 동안 물과 기름이던 5정당이 한 깃발 아래 섰습니다. CIA와 모사드는 수개월 전부터 무기를 넣고 있고, 이란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바리케이트를 쌓고 있어요. 이 정도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진 적이 있었을까요? 1946년에도, 1975년에도, 1991년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판도 보셔야 합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지상군 파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터키라는 거대한 변수가 언제든 칼을 빼들 수 있어요. 혁명수비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죠. 100년 동안 쿠르드족을 도구로 쓰고 버린 나라가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함께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짚고 가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슬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살라딘. 이 사람이 쿠르드족입니다. 1137년에 현재 이라크 티크리트에서 태어난 쿠르드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사실. 2001년 히브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유대인과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이 아랍인이 아니라 쿠르드족이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라진 사촌인 셈이에요. 이집트에서 시리아까지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살라딘의 후예들이 유전적 사촌인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90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전쟁터에 서 있는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이렇게 기막힐 수가 없습니다. 쿠르드 산악지대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27세 여성 지휘관 아딜라가 이끄는 여성 대대가 전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이란에서 탄압을 피해 산을 넘어 이라크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총을 든 겁니다. 이들이 맞이할 미래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80년 만에 쿠르드족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거나 아니면 산 외에는 친구가 없다는 속담에 9번째 배신의 기억이 추가되거나.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3월 21일 쿠르드족의 새해 축제 뉴로즈. 이날 쿠르드족은 거대한 모닥불을 피우고 그 불 위를 뛰어넘습니다. 전설 속 대장장이 카와가 폭군 자하크에 맞서 봉기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불을 뛰어넘는다는 건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올해 뉴로즈는 2주 뒤인 3월 21일입니다. 그날 이 불꽃이 축제의 불꽃이 될지 전쟁의 불꽃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경제편의점이었습니다.